자, 우리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곱셈과 나눗셈 두 번째 주제인 세자릿수 나누기 몇십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곱셈 이야기였다면은 이번엔 나눗셈이에요. 세자릿수 나누기 몇십 혹은 두 자릿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로 나머지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먼저 나머지가 없는 경우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 지금 나머지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할 건데 세 자릿수인 180 나누기 20이라는 이제 만약에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앞에는 세 자릿수고 뒤에는 두 자릿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나눗셈식 쓰는 건 기억나시죠? 네,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일단은 나눌 수인 180을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인 20을 밖으로 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과연 여기 몫의 둘 숫자는 무엇이며 어느 위치에다가 숫자를 놔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조금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몫과 과연 나머지를 어떻게 또 계산하냐,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과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푼다면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나눗셈은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거꾸로 여기 180 나누기 20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버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0 곱하기 네모는 180.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 곱하기 1. 우리 20 곱하기 1은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20이고요. 또 20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40이고요. 이렇게 점점 나가봤을 때 20 곱하기 9가 됐을 때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맞습니다. 2와 9를 곱해서 18, 뒤에 0을 붙여서 18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즉 여기는 네모에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위에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20, 180 나누기 20을 우리가 세로 계산식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100의 자리에는 우리가 몫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0의 자리에 만약에 숫자가 오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거는 여러분들 네 자릿수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 10의 자릿수를 봐볼까요? 10의 자릿수 역시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오게 될 경우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네 자릿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어디 자리에 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1의 자리에 숫자가 와야겠죠? 20 곱하기 1, 2, 3, 4 해봤을 때 180에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수, 아까 곱셈식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바로 9이겠죠. 자, 9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 곱하기 0은 여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2를 하는데 여기서 2는 10의 자리 2니까 9, 2, 18. 그래서 10의 자리는 8이 오고 100의 자리는 1이 오게 되겠죠. 빼기를 하게 됐을 때는 0.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시 곱셈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즉 20 곱하기 목 9는 180이고 나머지는 0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뒤에 이 부분에 더하기 0을 써줘도 되겠고, 네,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보고 싶어요. 똑같은 건데 나머지가 있는 경우니까 167 나누기 요번에 20이라고 넣어 봅시다. 자, 앞에 세 자릿수, 뒤에 두 자릿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곱셈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20 곱하기 물음표는 167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이 167 나누기 20을 우리 나눗셈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세로로요. 167 나눌 수를 넣고,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인 20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럼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 곱하기 1을 했을 때는 우리가 20이 나오고 2를 했을 때는 40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봐도 9를 하게 되면 180이 되니까 167보다 크니까 이것은 안 되고, 그리고 곱하기 8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얼마가 나오죠? 160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167에 딱 맞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나눗셈식은 뭐가 존재한다는 걸까요? 네,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장 가깝게 곱할 수 있는 수인 8을 곱했을 때 나머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가 얼마일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세로 나눗셈식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릿수를 나눠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100의 자리엔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오는 수가 5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에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10의 자리에 곱셈을 해도 기본적으로 몇 자릿수가 만들어질까요? 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네 자릿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의 숫자는 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1의 자리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릿수가 어떤 수가 와야 될까요? 이 나눌 수인 167에 가까운 숫자가 와야겠죠? 곱하기를 했을 때 167에 가까운 수 20 곱하기 1, 2, 3, 4 해보면 9는 180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숫자인 8을 하게 되면 160. 네, 가장 가까운 수겠네요. 그러면 1의 자리에 8을 씁니다. 8 곱하기 0은 0. 8 곱하기 2는 10의 자리니까 160이 되겠죠.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남는 수가 7. 이 남는 수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다시 우리가 검산을 해볼까요? 곱셈식으로 20 곱하기 8 그리고 나머지인 7을 더했을 때 이것은 뭐다? 167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몫은 8 나머지는 7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머지가 있는 경우,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머지가 있고 없고에 따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클래식 러닝으로 만나요. 안녕.